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2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다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다. 다음 날 학교는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모니카가 어제 겪은 우리의 모험담을 최신 뉴스로 계속 떠들어댔다. 나에게도 많은 아이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어떤 남자애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모험을 직접 경험하다니 너 정말 운이 좋구나. 나한테도 한 번만 그런 일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운이 좋은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내 소원 상자와 관련된 일만 아니었다면 겪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아무튼 모니카와 나는 며칠 동안 학교의 영웅이었다. 심지어 지방신문의 사진기자가 우리 사진을 찍으러 학교까지 찾아왔다. 그 신문은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보도했다. 마르셀이 사진에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 부모님은 신문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하셨다.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였다. 어느 날 성공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정말 멋진 모험이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았다. 나 역시 그 점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정말 흥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독특한 모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날 설레게 했다.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확실히 많이 변했다. 모든 일이 흥미진진했다. 나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알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어른들과도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낀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내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에 가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역사 시간에 칼을 대제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공부도 내게 필요한 것은 더 잘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것이다. 내가 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생활이 흥미롭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경험해 본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성공일기를 통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성공 사례뿐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도 썼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사람이다. 이미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하고 있어서 몸은 힘들었지만 재미가 있어서 힘든 줄도 몰랐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마리의 개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빗질해주고 산책과 훈련을 시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난 그 일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좋았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나는 내가 돌보는 개들과 재미있게 지냈다. 또한 마르셀, 하넨캄프 할아버지,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질문을 많이 했고 질문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골트슈테른 아저씨는 150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내게 주셨다. 여전히 머니를 돌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좀 미안했다. 그저 좋아서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트슈테른 아저씨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네가 만약 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너처럼 머니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그리고 말이다. 네가 좋아서 한 일이면 그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거란다. 나는 아저씨의 말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실 머니에게는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이다.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다. 미리 생각한 대로 돈을 나누었다. 수표의 반인 75만 원은 통장에 예금해서 거위가 자라게 했다. 나머지 75만 원은 돈으로 찾아서 30만 원씩 소원 상자에 넣고 남은 15만 원을 용돈으로 써야겠다. 30만 원을
샌프란시스코 소원 상자에 넣고 또 30만 원을 컴퓨터 상자에 넣는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다. 엄마를 불러서 구경시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중에 놀라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넨캄프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었다. 여전히 하루에 2,000원씩이고 나폴레옹에게 특정한 것을 가르칠 때마다 추가로 1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 모니카에게 일자리를 주어 내가 받는 돈의 절반을 주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갑자기 나는 할 일이 없어졌고 모니카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돈을 모니카와 내가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마르셀이 한 말이 아주 중요했다. 일 자체에 대한 돈은 많아야 총 지급 금액은 50%야. 나머지만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용기에 대해 주어지는 거고. 모니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니카에게 스스로 걔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도 했다. 하지만 모니카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7만 5천 원이라는 용돈을 받게 되니 불만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나중에 내 아이에게 결코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대신 성공일기 쓰는 것을 가르칠 생각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었다. 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줄었다는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마르셀, 하넨캄프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을 뿐 아니라 골트슈테른 아저씨와의 대화도 점점 길어졌다. 그러다 보니 머니와 함께 우리의 은신처에 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물론 산책도 많이 하고 서로 재미있게 놀기는 했지만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머니에게 묻고 싶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해 이제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니는 이런 나의 행동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듯했다. 지극히 평범한 개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나폴레옹, 비앙카와 함께 노는 것을 즐겼다. 3마리의 개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머니도 평범한 개처럼 보였다. 아마 그게 머니를 위해서 좋을 거라는 위안을 삼았다. 부모님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았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접시만 내려다보고 계셨다. 두 분이 싸우신 뒤에는 항상 이런 분위기였다. 한 번 더 부모님의 빈 문제에 대해 말해보려고 이전에 머니가 가르쳐준 좋은 4가지가 씌어있는 목록을 미리 읽어보았다. 그러나 오늘도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았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아빠가 침묵을 깼다. 키라야, 아빠가 네 통장을 보았는데 아주 많은 돈이 들어있더구나. 아빠는 내 표정을 살피듯 바라보셨다. 그건 골트슈테른 아저씨한테 머니를 돌봐준 대가로 받은 거예요. 나는 아빠에게 그 돈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 보세요. 이유 없는 돈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렇구나. 근데 75만 원을 찾았던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해주겠니?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는 기분이 상했다. 아빠는 내가 뭔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다. 나를 믿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으며 또 내 모든 수입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는 것이 그것도 일일이 설명했다. 수입의 50%는 나의 거위를 위해, 40%는 나의 소원을 위해, 나머지 10%는 소비를 위해. 물론 황금 알과 거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아빠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셨다. 좋은 말을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얼굴에는 자랑스럽다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도 한숨을 쉬셨다. 나도 그렇게 수입을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게 하기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단다. 아빠의 설명이었다.
집 할부금이며 식비, 난방비 등이 다 어디서 나겠니?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남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저처럼 하면 되죠. 10% 정도만 남더라도 뭐 어때요? 그 10%로 다시 나누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10원도 저축할 수가 없단다. 버는 돈의 50%가 집 할부금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걸. 아빠가 불평을 털어놓았다. 집 할부금 말인데요. 그건 가능한 한 조금씩 갚아가야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했다. 네가 할부 계약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니? 아빠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서둘러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키라가 야무지게 저축해가고 있잖아요. 그거야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아빠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저희 역사 선생님이 행운이란 언제나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하셨어요. 서둘러서 내가 말했다. 아빠가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셨다. 내 말에 아빠가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았다. 우리 아빠는 원래 좋은 분이지만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려는 습관이 흠이다. 그런 아빠가 이제 마음을 조금 여는 것 같았다. 우리 거래처 사장님도 언젠가 한번 행운에 대해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구나. 뭐였더라? 아 그래, 멍청이들에게는 행운이 한 번이지만 현명한 사람에게는 여러 번이다. 그런 말이었어. 그때는 현명한 자들이 가지는 행운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이야 그 뜻을 알겠구나. 그러니까 행운이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일할수록 행운이 많아진다는 의미겠지. 엄마는 아빠의 말에는 별 상관없이 내게 물으셨다. 키라야, 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니? 나는 매일 아침 쓰고 있는 성공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사 아줌마를 비롯한 골트슈테른 아저씨의 모든 직원들도 다 이것을 쓴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지? 아빠는 그 의미를 의심하시는 걸까? 돈은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렸거든요. 근데 성공일기를 쓰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성공일기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결코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는 뭐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빠가 아무도 몰래 성공일기를 쓰신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 이제는 아빠가 내 생각에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아빠, 돈 문제에 관련해서 골트슈테른 아저씨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으신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조심스러워 하셨다. 제가 벌써 얘기를 해봤어요. 아빠가 만나러 가시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뒤 아빠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말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가 아저씨의 개를 키우게 되었으니 아저씨가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돈 문제는 꺼내지 않는 게 좋아. 용기가 생긴 난 계속 말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식탁에서 돈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힘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 늘 얘기하셨잖아요. 차라리 넉넉히 시간을 내 해결책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의미 있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들도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것을 통해 사람이 비로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엄마도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의논한다는 것에 동의하셨다. 엄마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호기심이 많아질 것이다. 아저씨께 전화를 해서 부모님과의 약속을 정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다. 아니, 말을 고쳐야겠다. 부모님들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저씨가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이다. 감사합니다.